참 이런 상황 또는 이런 생각은 한두 번쯤은 해보셨고 지금 이 순간에 뉴스파이터를 보시는 자영업자분들 중에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대구에서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인데 대구에 이제 한 음식점 사장이 자신의 식당 앞에 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근데 그 식당이 지금 영업정지 1개월을 당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억울하다고 해서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지금 해당 현수막인가요, 이게? 네. 그 술집의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25만 7천 원짜리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한 미성년자는 보거라.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몇 번 보여줬다고 그냥 검사 안 하고 마신 공짜로 술이 맛있었느냐. 이어 그냥 먹고 싶고 돈이 없다고 하지. 나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주방 이모 홀 직원 아발들도 다 피해자다. 이 집에서 끝내라. 이런 현수막으로 이제 내걸었습니다. 지금 저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은 얼핏 이해는 되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술집 사장, 음식점 사장님이 저런 현수막을 내건 대체 사연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대체? 네, 올 초였습니다. 지난 1월 25일 오전 3시쯤에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음식점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있다라는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네. 경찰이 해당 음식점으로 가보니 실제로 구석에서 미성년자 6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실제로 합니다. 마시고 있었어요? 예, 실제로 마시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찰은 이들을 귀가를 시켰고 네. 관할구청은 업주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네. 업주는 이에 대해서 지금 현수막에서 보셨듯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정말로 억울할 수 있잖아요. 당시에 가봤더니 실제로 미성년자 6명이 술 이런 걸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주 음식을요. 억울하신 이 업주분 얘기를요.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이 수차례 최소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4번이고 4차례 이상, 5, 6차례도 신분증을 확인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날 새벽 2시 좀 넘어서 들어와갖고 이 친구가 신분증 이러니까 아니 뭘 또 보느냐고 여태 봤는데 또 다른 데서 술을 이미 조금 먹고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도 4명 들어와갖고 막 이러니까 좀 움찔했나 봐요. 그래서 그날 검사를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확인했다라는 거는 그 친구들이 미성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술을 준 거잖아, 그죠? 그날 경찰에 가서 그 친구들이 미성년자라는 거는 이때까지 저한테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 해당 청소년들이 당시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적발됐을 때 처음 그 음식점, 술집을 방문한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지금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 4차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5, 6차례 왔을 때 매번 신분증을 검사를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당일날만 이제 못했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통과시켰을 때는 분명히 신분증을 봤을 때 우리가 술을 줘도 되는 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그렇다면 신분증 위조가 아니었을까 업주는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음식점 입장에서는 조심을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이 술을 파는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런 경험 나도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경험들이요. 여러 차례 있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이 업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경험이 2번째라는 거예요. 아하. 왜 지금 위조된 신분증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이분이 3년 전에 처음 가게를 시작했는데 네. 가게를 막 시작하고 나서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예전에 한 6번에서 8번 정도 굉장히 자주 찾아왔던 여성 손님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여성 손님들은 뭐 이모 부르고 굉장히 친했고요. 네. 또 전화번호까지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데 아하. 알고 봤더니 이 여성분들도 미성년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본인이 전화를 걸어서 나한테 보여줬던 신분증이 위조된 신분증이었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아하. 그
맞다 위조된 신분증이었다는 얘기를 한 것을 녹취를 해서 그 당시에 제출을 했대요. 네. 검찰에 제출을 했더니 영업정지 중에서 영업정지를 2달을 받았는데 그중에 90%는 감경이 돼서 정지는 6일로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무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네요,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세상에. 그러니까 억울한 심경을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믿고 평소에 이모 애초에 처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여성 손님들한테 이모 하니까 그래 이 사람들 이렇게 전화번호도 알고 지내는 나랑 그런 사람인데 설마 내 뒤통수를 치겠어? 그리고 신분증도 보니까 술을 팔아도 되는 미성년자도 아니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나중에 발각됐고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정말로 해당 음식점업주 얼마나 황당하고 분통 터질까요? 그런데 신분증 위조가요 비일비재하다합니다.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조된 민증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저는 그 미성년자는 당연히 술 안 먹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01이잖아. 그러면 자기들이 그거를 막 지우고 그 위에 다른 공이 들어있는 필름지를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 다 팔아도 금액이 25만 7천 원의 금액인데 남는 게 그죠? 순수 100% 남는다 하더라도 그거 벌려고 이만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술 팔 이유는 없잖아. 그죠? 진짜 이런 짓까지 합니까?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무슨 뭐라고요? 저기 0이 들어가 있는 필름을 신분증에 붙여서 지금 저희가 알아봤더니요. 신분증상에 00 그러니까 2000년생부터는 지금 술을 마셔도 되는 미성년자가 아닌 나이인가 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01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미성년자죠. 그런데 그 일자를 지운다는 거예요, 지금. 되게 머리가 좋아 보이죠. 근데 저는 머리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런 수법들이요 공유되고 있었을 거고요. 자랑거리처럼 우리 이렇게 해봤을 때 됐더라라고 하면서 아마 서로 공유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 네.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범죄 모의를 할 수 있고요. 야 해보니까 처벌도 안 받더라 괜찮다 이렇게 아마 서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의식도 없어질 겁니다. 실제로 이 신분증 위조를 한 것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렌터카를 빌려거나 아니면 차를 빌려서 더 큰 범죄를 그러네요. 할 수도 있고요. 네. 숙박업소나 이런 노래방에 들어가서 또 어떤 일이 무엇인가 은밀한 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맞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초반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정말로 그냥 미성년자, 학생들이 그냥 철딱서니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넘어갈 사안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런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이렇게 어떤 술집이라든지 음식점에 들어갔다. 근데 만약에 그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 미성년자들은 거의 처벌 안 받습니다. 거의 그냥 훈방 족치로 그냥 풀려나고요. 네. 처벌받는 것은 업주들이에요. 업주들은 심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식당이 문을 닫아야 돼요. 영업정지 1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만약에 석 달 동안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들 다 끊기고요. 저 장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거 미성년자 들였다가 정말로 식당도 망하고 처벌도 받고 굉장히 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 같은 걸 합니다. 아하. 나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성인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분증을 확인 못하거나 아니면 위조된 신분증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소송에도 그동안 졌어요. 업주들이 져서 그냥 영업정지는 인정이 됐습니다. 그 미성년자들 처벌이 안 되고 네. 너무나 이게 억울하니까 이제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좀 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네. 아니면 뭐 포폐기나 협박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이제 면제가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업주들을 보호하는 법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서 이 사건, 이번에 사연을 저희가 취재했던 그 상황 보시면요. 앞서 현수막 그 걸린 음식점요. 출동을 경찰이 했더니 실제로 미성년자 6명이 술 먹고 있었잖아요. 음식점 업주 입장에 분통 터져. 왜냐하면 음식점 업주가 보는 앞에서 이 미성년자들은 귀가 조치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6명의 미성년자들이 나가면서 낄낄댈 거 아니에요. 하하! 공짜로 25만 7천 원짜리 먹고도 우리는 아무런 돈도 안 낸다 했을 거 아니에요. 분통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그런데 앞서 현수막 좀 보여주세요. 현수막 보면요. 이 업주분이 피눈물 나게 썼어요. 마지막 보세요. 주방 이모,
홀 직원, 알바들 다 피해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가게가 영업정지 1개월 먹었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 저분들 영업 일을 못 하시잖아요. 월급을 못 주죠. 당연히 못 주죠. 무슨 돈이 있다고 돈 드려요. 그러면 저분들 돈 못 받잖아요. 저분들도 당연히 피해자라는 걸 지금 이 사장님은, 업주분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현수막에 보면요, 자진신고라는 게 지금, 자진신고한 미성년이라는 게 지금 밑줄이 쳐져 있어요. 최단비 변호사, 저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자진신고라 하면 네.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내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자진신고가 아닙니다. 허허. 저 업주가 피눈물을 흘리며 쓴 자진신고란 얘기는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본인들이 신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왜 업주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전날 저 미성년자들이 들어오자마자 저 음식점에는 음식 세트가 5개가 있는데 그 5개를 다 시켜요. 아우. 그리고 소주를 5병을 시킵니다. 네. 그 양은 저 미성년자들이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먹을 수도 없는 양의 것을 일단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돈을 낼 생각을 하면 내가 먹을 만큼만 적당히 시키잖아요. 일단 그게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누군가 신고를 했어야지 경찰이 출동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날 저 가게에는 저 미성년자들밖에 없었어요. 아하. 그리고 동네도 굉장히 조용했고 지나간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보통은 누가 아니 분명히 미성년자 같이 어린 학생들인데 술을 먹고 있네,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 업주 입장에서는 저 미성년자들이 처음부터 저 가게를 들어올 때 공짜로 술을 마시려는 의도로 들어와서 술을 시키고, 그리고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본인들은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갔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업주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당시에 이 음식점, 이제 술을 파는 곳입니다. 이 음식점의 문 닫는 시간, 가게 문 닫는 시간이 새벽 4시래요.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친 시각이 오전 새벽 3시 30분에서 40분이래요. 가게 문 닫기 직전에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앞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처럼 주변에 아무도 다른 손님 없었어요. 동네는 조용했고요. 지나가면서 보면서 여기 청소년한테 술 파는 거야? 라고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이만큼 다 먹지도 못한 음식을 시켜놓고 마지막에 자진 신고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저희가 이 업주분께 여쭤봤더니 누가 신고한지는 경찰이 말해줄 수 없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경찰이 신고자를 보호할 의무는 있어요. 그래서 아. 신고자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없다라는 거는 맞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행적으로 처리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업주가 어떤 상황 설명을 했을 때 이런 것이 더 큰 범죄가, 더 다른 범죄가 숨어져 있지 않은가를 평가를 해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걸 놓친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업주 입장에서는요. 그렇다고 손님들한테 일일이 막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정말로 신뢰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업주의 피해는 여러분 상상 이상을 초월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랍니다. 업주분의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쉬셔도 제가 급여를 줘야 돼요. 속이 상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가게를 한 달 쉬어도 임대료는 나가야 되고, 그리고 있는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제가 벌지도 못하는데 생활비도 없는데, 그리고 임대료라든지 이런 금액을 제가 어떻게 보면 뭐 마이너스 통장을 하든지 대출을 내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야 되는 돈들이거든요. 당장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걔네들은 그냥 바로 훈방 조치예요. 데리고 있을 이유도 없어요, 걔네들은. 경찰서에서. 벌 받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 친구들은. 그냥 경찰서 갔다가 집에 가면 돼요. 세상에 이 업주분은 그래도 정말로 양심적인 신분이, 앞서 이제 현수막에 보면 주방 이모, 홀 이모, 알바생 다 피해자 됐는데 이분은 방금 말씀하시잖아요. 영업정지 1개월 당했지만 그 사이에 일을 못하시는 주방 이모, 홀 서빙 하시는 분, 알바생한테 급여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눈물 날 거예요. 실제로 김기혁 아나운서, 이 업주분이 당하신 물적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청소년들은
마시고 즐기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지만 이 업주는 처벌도 받고 금전적 불이익도 발생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네. 일단 주중에는 홀에서 일하시는 분 1명,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1명이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홀에서 일하시는 분 2명,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1명인데 네. 이게 주방 종업원의 급여가 240만 원이라고 해요. 아유, 만만치 않네요. 해당 그 음식점에서요. 그리고 네. 서빙 종업원의 급여는 23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임대료 나가죠. 임대료 월 180만 원입니다. 아유. 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만 더해도 650만 원이에요. 네. 여기에 보통 비싼 그 상가의 공과금, 기본 요금이 있거든요. 네. 전기세, 물세, 도시가스 이런 요금. 이런 거 나가고요. 네. 예,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약 1,0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요. 그냥 이른바 속된 말로 생돈 1,000만 원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저 철딱선이 없고 지금 나쁜 쪽으로 머리 쓴 청소년들 때문에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요, 이런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끼리는요, 이제 아름아름 같이 협력하신대요. 미성년자인 걸 속이는 저런 사람들을 뭔가 적발에는 알아내는 방법도 공유하고 있다면서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관할구청에서 이러한 것들을 뭐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까 위조신분증이라고 녹취록까지 제출해도 무죄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런 자영업자분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된 신분증을 본인이 확인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진을 찍어서 업주들끼리 공유하는 겁니다. 이 사람 조심해. 위조신분증을 낸 학생이야. 아니면 또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이 자진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학생 조심해 위조된 신분증을 내고 자진신고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본인들끼리라도 최소한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노력들을 자구책으로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거기에다가 좀 전에 보세요. 뭔가 의심스러운 주민등록증 보면요. 그 위를 문질러 보세요라고 말까지 한다. 앞서 보셨죠? 그런 숫자가 0이 써 있는 필름을 위에 정교하게 붙여가지고 00, 2000년생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들 문질러 보면 실제로 영자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01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까지 서로 공유해가면서 업주분들이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결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이거는요. 청소년들하고 절대 봐줘서는 안 돼요. 이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주분만 어떻게 이렇게 분통 터지게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 미성년자들이 술, 담배를 살 때 어떤 버튼을 누르게 돼 있습니다. 당신이 성인입니까? 미성년입니까? 만약에 미성년자라고 누르면 당연히 팔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성인이라고 눌렀어요. 그리고 업주가 신분증까지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처벌하면 안 되죠. 법이라는 건 보호할 만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악의적으로 위조한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로 모르고 선의적으로 파는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도 좀 이런 외국의 제도를 좀 본받아서 시스템이 좀 변경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면밀하게 체계가 잡혀 있는 그런 선진국 또 시스템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정말 분통 터지시겠어요, 정말 업주분요.